안녕하세요. 디노TV 여러분.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이기도 한 스타트업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일하는 책상이고요.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어떤 스타트업을 가야 할까? 아마 제가 지금 대학생은 아니지만 20대를 졸업하는 분들에게 과거에 비해서 스타트업이라는 곳이 조금은 갈만한 곳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처음 창업할 때만 하더라도 9년 전을 봤었을 때는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었고 벤처기업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좋은 회사들이 나왔고 창업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투자도 많아졌고 그리고 사회적인 보는 시선도 조금 좋아졌고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내가 가야 하는 스타트업은 과연 어딜까? 라고 고민은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스타트업에서 기사 검색을 해보면요. 뭐 투자받은 스타트업, 여기가 잘 될 것 같은 스타트업, 이런 유망 스타트업들이 있겠지만 여러분께서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셨기 때문에 어떤 스타트업을 가야 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1편이라고 얘기를 해둘게요. 첫 번째, 어떤 스타트업을 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사람입니다. 스타트업의 우선순위는 3P라고 얘기를 해요. People, Product, Performance.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사람이고 어떤 제품을 만드냐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를 해내느냐가 스타트업의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people부터 시작했고 프로덕트로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가 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팀을 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창업자를 많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턴오버가 많아요. 사람들이 입사도 많지만 퇴사도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높은 급여를 줄 가능성이 적고 그리고 좋은 사무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결국에는 몇 명의 의지가 그 회사를 이끌고 나가거든요. 그 중에서도 창업자의 의지가 굉장히 주요하게 이끄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창업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물론 인터뷰할 때 창업자와의 인터뷰도 요청하셔야겠죠. 창업자분들과 5분만이라도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분이 나왔던 기사 인터뷰들도 찾아볼 수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 통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창업자를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질문들이 당신이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요? 아마존 제프 베조스를 처음 만났을 때 제프 베조스가 해결하고자 했던 거는 지금 같은 AWS 아니면 진짜 몇 조짜리의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온라인에서 책을 파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목표를 가진 전 창업자를 추천할 것 같아요. 그게 단순하고 그리고 설령 나는 돈을 좀 더 벌고 싶다여도 어떤 어프로치가 확실한 창업자와 저는 얘기를 해볼 것 같고 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들을 해왔고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를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팀과 창업자를 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이제 이 팀이 뭘 하고자 하는 건 알았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나에게 가지는 기대치도 알아봐야 할 것이고 여러분께서도 그 회사에게 계속해서 기대치를 여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변하고 고객도 변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 조직 구조도 바뀔 거고 감정, 이모션스도 바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 안에서 내가 어떤 거를 해냈을 때 당신도 기쁘고 그리고 나도 여기서 내 넥스트 커리어를 꿈꾸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물론 자기의 장점을 잘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20대 때 가장 탁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저는 체력이었습니다. 전 여전히 스타트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마라톤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정말 똑똑하고 정말 전략 잘 짜고 그런 분들 많이 있었지만 저희는 진짜 노력형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마케팅 전략을 잘 짠다. 나는 재무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그리고 회사에서 원하는 역할, 회사에서 원하는 역할이라는 거는 결국 회사가 어떻게 해서 궁극적으로 성장할 건지에 대한 나의 기여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많이 물어보셔도 돼요. 어떤 팀이냐, 3개월 동안의 기대치는 뭐냐, 6개월 동안의 기대치는 뭐냐, 12개월 동안의 기대치는 뭐냐라는 질문을 꾸준히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고 만나면 이 역할에 대한 기대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있어서 제가 창업을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과연 재밌을까? 아까 얘기했던 팀도 있었고, 팀 창업자도 있었고, 역할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엔 재밌을까라는 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스타트업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혹은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이상을 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아내야 되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야 되는 것과 동시에 그 존재의 가치를 찾아낸 것과 동시에 그만큼의 노력을 넣어야 돼요. 그만큼의 노력을 넣어야지 뭔가 세상이 어떤 식으로든 바뀌는 모습을 보일 거잖아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뭔가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뭔가를 바꾸려면은 그리고 적은 인원이 그걸 바꾸려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재미가 없으면은 과연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재미없는 거를 하루에 12시간, 13시간, 15시간씩 투자할 수 있나요? 과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회사나 아니면 대기업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스타트업은 그 재미가 있습니다. 성장을 했었을 때의 재미,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얘기했었을 때의 재미,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함에 대한 재미, 이런 것들을 내가 재미로 느낄 수 있고 내가 그거를 재밌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때 저는 아까 얘기했던 내 역할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팀과의 시너지도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은 과연 재미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1번은 창업자와 팀을 한번 보자.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가 의지가 강한 만큼 환경이라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2번은 자, 그러면은 나의 역할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회사가 원하는 게 비슷하냐. 그리고 내가 이 능력을 회사 안에 투자했었을 때 이 회사는 성장할 거냐라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에는 이 여정 자체가 재밌을 거냐. 그리고 내가 정말 성공했었을 때나 실패했었을 때 웃을 수 있냐. 네,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은 거고 실패하더라도 내가 이거 진짜 재밌게 잘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경험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스타트업을 선택한다면은 저는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볼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은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진짜 시장을 바꿀 수 있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때까지 9년 동안 스타트업을 하면서 제 주변에 주목받는 스타트업들이 망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주목받지 않지만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창업했었을 때 아마존이 망한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존 보세요. 그만큼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뷰티 스타트업이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자, 저희는 지금 4개국에 진출해 있고 9년 동안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타트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최초의 스타트업을 아주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는 가정하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결정 기준이 단순해야면 좋겠습니다. 결정 기준이 단순할수록 여러분의 결정이 쉬워집니다. 중견 기업 아니면 중견 스타트업을 조인한다는 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주 초기 스타트업을 조인할 때에 제가 생각했었을 때에 맞는 기준, 여러분께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더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